아, 예. 저는 이번에 연출을 맡은 신재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각색과 조연출을 맡은 송은경입니다. 저는 연출 박인표 역의 김준입니다. 선진역 맡은 김성우라고 합니다. 하석경 역할 맡은 이지현입니다. 김승철 역을 맡은 장시영입니다. 윤영희 역을 맡은 박보배입니다. 극장 감독 정수연 역을 맡은 이명선입니다. 예, 그럼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저는 연극평론가 이주영입니다. 공연은 잘 보셨나요? 네. 참 이 공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우리들에게 생각거리를 좀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연극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혹은 노동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인표처럼 이렇게 그 극진극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처럼 이렇게 자유를 이렇게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큰 걸 원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도 여전히 우리들은 이렇게 힘들까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제공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공연에 대한 그런 소감과 그다음에 질문거리를 좀 생각할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연출님과 배우님들과 몇 말 이렇게 대화를 나눈 뒤에 관객과의 그런 대화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냥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연출의 입장에서 그런 편의점 남자를 하면서 네. 관객들과 좀 이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연출 라인에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좀 글을 만들었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 글을 처음에 제가 그 대학 시절에 저희 스승님이 저 뒤에 계신 스님께서 쓰신 작품을 제가 이렇게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저희가 다 동문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연극을 만들면서 뭔가 저는 저희 선생님의 삶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추적해 나가면서 그것을 조금 무대 위에 그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창작극이고 이제 시작인 작품이니까 이렇게 그게 이렇게 잘 아직까지 이렇게 뭔가 퍼펙트하게 다듬어지진 않았겠지만 하고 싶었던 말씀은 어떤 어느 고군분투하는 어떤 젊은 예술가들의 삶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파크에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다셨는데 영세극단의 비극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겠죠. 젊은 예술가의 초상. 근데 사실 이 엔딩이 조금 좀 비극적일 수는 있지만 또 환상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은 현실이니까 우리가 그리고 극장주의 얘기가 또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게 정말 현실이죠. 근데 이들이 잘못했다고만 보기도 어렵고 또 잘했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열심히 한다는 것도 또 팩트죠. 그러니까 그런 저희가 이제 아직 어린 연극인들이라서 아직 저희가 아주 프레시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주 프레시하고 그래서 저희 스님께서 쓰신 그 어떤 글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듬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연출적으로는 특별히 그냥 다 같이 보셨죠? 네. 다 같이 보는데요. 글을 쓰고. 두 번째 질문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연극에 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극중극도 그러니까 연극 현장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극중극도 연극 현장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연극을 하는 그런 남자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작업을 하시면서 연출님이나 배우님 이제 인물
조화가 되지 않았나, 혹은 되게 동의하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또 젊은 또뭐 연극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젊은 연극인들은 물론 이제는 뭐 원로 선생님들이나 혹은 뭐 중견 선생님들이나 뭐 무게를 다 갖고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좀 젊은 연극인들에게는 조금 더 심한 그런 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사회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새로운 것들, 뭐 실험적인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연극 현장에 보면. 그리고 그런 현장 속에서 더더욱 지금 대관비를 문제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뭔가 좀처럼 연극을 하기가 되게 힘든 그러한 뭔가 그런 구조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입장에서 인표 혹은 찬지는 약간 좀 이렇게 연극을 좀 대한 그 결이라고 해야 되나, 온도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인표에게 있어서 지금 이 동시대에서 연극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혹은 그 다음에 찬지에 있어서는 또 어떤 연극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연출님께서 젊은 연극이시잖아요. 그래서 연출님께서 생각해 지금 이 동시대에 연극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선배님부터. 먼저 연출부터. 사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이 작품 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왜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지금 성경 역할을 하는 이지연 배우가 저랑 학교 다닐 때도 계속 같이 하고 하다 이제 또 어찌 보면은 잠시 이제 현실을 위해서 메이크 머니를 위해 떠나기도 하고 다시 2년 만에 돌아와서 같이 한 거였거든요. 제가 연습을 하다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지연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라서 그냥 해. 좀 좋아. 난 그냥 네가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었는데 이지연 배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연출님 내가 자꾸 그냥 하시라는데 그냥 이렇게 연기를 하면 내가 도대체 배우의 의미를 모르겠다. 모든 걸 다 때려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냥 자꾸 저보고 그냥 하시라 그러면 우리 연극의 의미가 뭔지 내가 연기하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는데 왜 자꾸 그냥 하시라고 하냐. 그래서 제가 한 10초 정도 포즈 뒤에 그래도 그냥 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왜 연극을 하냐. 뭐 쉽게 말해서 이 작품에선 자유를 꿈꾼다. 그렇죠. 아주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일 수 있겠지만 자유겠죠. 뭐 여러 의미에서의 자유겠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연극해요 하면 이렇게 불분명하잖아요. 거꾸로 그냥 자꾸 고향 같은 거죠. 자꾸 그냥 하고 싶고 그냥 뭔가 그리고 이거를 안 하면 그냥 조금 별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품에서 뭐 이렇게 자유다 이럴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 연극은 그냥 밥 먹듯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냥 사유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제는 너무 모순된 사회고 부조리한 세상인 거를 다 스마트한 이 시민의식으로 인해서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정답과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도 그냥 내가 왜 하지라고 어떤 그 사유하는 그 과정 속에 연극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연극을 한다는 거 그게 뭐랄까 저도 이걸 하면서 좀 반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좋은 극장 아니면 더 유명하신 분들, 뭐 이렇게 유명하신 연출분들과 같이 하면 정말 뭐 큰 객석 아니면 뭐 많은 관객분들 이렇게 하는 걸 저도 하고 싶고 지향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어려운 극단에서 작품을 올리는 걸 이제 해보니 반성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것도 뭐 정답이겠지만 뭔가 이제 예전 연극하신 분들이 이제
그냥 그 연극만 보고 이것이 예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선배님들이 달려오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를 반성하게 되고 정말 연극이라는 게 뭘까 그냥 네, 올려야 되는 거 네, 시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반성할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세류를 품을 때는 뭔가 좀 희망을 거는 저요? 아니, 아, 참- 진짜? 네. 네.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작품을 하는 아, 저도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연극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냥 한다는 말이 참 좋아서 저를 믿고 항상 연극을 대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찬진도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제 어를 받아가는 제 어를 이어서 받아가는 포스트 인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포스트 인표.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질문 좀 하고 이제 객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캐릭터적인 좀 부분인데 이게 지금 연극 현장에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각자의 그런 연극에 대한 뭔가 그런 어려움들을 다 각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인표의 경우에는 그런 자본의 부침,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연극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찬진의 경우에는 뭐 시작을 가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희망 아직은 인표에 같이 이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승철의 경우에는 또 연극에서 또 이렇게 매체로 이렇게 또 가고 싶어하는 또 그런 전형적 지금 예, 30대 초반의 남배우라고 예, 그런 모습들이 또 그려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윤영 아니 이제 영희의 경우에는 워킹 마음으로서 정말 워킹 마음으로서 그다음에 또 한 여성이 연극계의 이런 힘듦을 버텨나가는 뭐 그런 모습이고 또 어떻게 보면 찬진이 포스트 인표였다면 수연은 또 그쵸 영희였을 텐데 아까 전에 성경이 뭔가 이렇게 의미를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의 캐릭터는 좀 어떤 거를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지 성경이는 일단 나이 얘기로 시작이 되고요. 25살이에요. 그래서 이 25이 25 이상이신 분들이 보실 때는 아유 뭐 한창이지 뭐 하지만 그 25이 관객분들이 있다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굉장히 어린 나이도 아니고 성숙되고 뭔가 이런 나이도 아니고 20대 중반의 그 애매한 나이에 역할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애매해진 상태예요. 그게 굉장히 고민인 거고 또 아마추어로서 나이도 애매해지고 또 여배우 치고는 많은 나이로 자꾸 가게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자꾸 나이들이 데뷔 나이가 어려지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뭔가 승부수를 걸기 위해서 다작을 해야 되고 뭔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열심히 하려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네. 예, 바로 예, 객석으로 이제 질문을 합시다. 뭐 연극을 보고 편의점 안대하라는 작품을 보고 좋았던 점, 뭐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연출님이나 배우님들, 학생, 선생님께 뭐 이렇게 질문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 들고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역할이 연출가시잖아요. 근데 배우가 연출가를 연기한다는 느낌은 어떤 거였을까요? 그리고 연출님께서 이렇게 어떤 연출가 연기를 함에 있어서 어떤 디렉션들을 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식으로 표현해달라고 하셨는지 궁금해요. 연출가를 연기하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연출한 적도 몇 번 있고 그래서
그래서 뭐 특별히 이런 연출을 연기하기 위해 뭔가 뭐랄까 큰 노력을 했지만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세계적인 연출가들 중에 이제 배우 출신들도 많고 이래서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것들 뭐 아니면 여기 진짜 연출가의 모습도 제가 좀 보고 정말 교수님 이 작품의 이제 작가이신 교수님 모습도 많이 이제 따와서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아 저도 특별히 얘기해 주면 또 제가 대학 시절 저의 룸메이트 선배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리고 저보다 늘 대학 시절에 그 영화 타짜라는 작품을 연출하셨는데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스팅을 한 거예요. 학창 시절 배우인데 연출 활동도 같이 하신 대학 시절의 선배님. 그래서 뭐 전혀 뭐 특별한 디렉션이라기보다는 그냥 잘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혼났던 걸 생각해서 연출님들께 혼났던 걸 생각하고 그걸 대사로 치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없었습니다. 또 다음 뭐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영도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연극은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연기가 재미없는 그게인데 너무 웃으면서 재밌게 잘 봤고 중에 이제 움직임이 들어간 장면이 있잖아요. 참 중간에 좀 지려질 부분에 되게 좀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었는데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편집이 사실 요게 제가 처음에 요거를 하자고 했을 때 배우들도 이거를 갑자기 우리가 춤을 춰야 된다고? 그래서 갸우뚱 에브리뚱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모두가 다 반대했어요. 모두가 다. 아니 고배를 좋다 그러지 않았어? 제가 그랬나요? 아. 자기 안에서. 모두가 다. 자기 안에서. 내 편이 없었구나. 하지만 뭐 저는 또 인생은 스트레인저니까. 근데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작품을 받고 나서 이 또 서사가 중요한데 제가 이 글을 각색하기 위해서 물론 이분이 다 하셨지만 제가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또 약간 또 뭔가 있잖아요. 연출가로서 뭔가 어디 가서 떠나서 쓰고 뭐 보고 분석하고 제가 경남 진주로 갔어요. 경남 진주의 사건의 장소라는 펍에서 제가 일주일간 묵으면서 글을 계속 봤습니다. 근데 그때 이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생각했죠. 저희 연극이 공연 올리기 3일 전부터 시작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3일, 이틀, 하루, 공연 당일 이거를 계속해서 실질적인 시공간적 개념으로 연극을 이렇게 드라마로만 진행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 밤샘 연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연극에는. 이걸 저희끼리는 10-10이라고 해요. 10-10을 우리는 지루하고 괴롭지만 관객들도 그걸 보면서 지루할 수는 없잖아요. 관객들은 그 10-10을 보면서 뭔가 그냥 하나의 탱고처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래가 탱고입니다. 이게 고탄 프로젝트라고 기가 막힌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서 밤새 연습하고 연출가국에 자세히 보시면 안무 챕터 1, 안무 챕터 2 그 사이에 대사가 2번 들어가요. 근데 연출가가 처음에는 거시적 관점에서 큰 그림을 보죠. 그 점점 들어갈수록 여기 연출가 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연출가의 이야기라는 것을 또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동선을 이렇게 다 짰고요. 하여튼 결국 그래서 약간 밤샘 연습을 좀 무용과 그리고 저희 조연출님이 또 발레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또 저희 재원은 연출 스타일이 주위에 있는 재능을 이렇게 잘 뽑아내는 걸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진주에서의 음악과 밤샘 연습과 그리고 우리 조연출님의 안무 실력 연극은 협동예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들어냈고 근데 저는 사실 모두가 반대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전 다 즐겁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 얘기를 그때 해주셨더라면 우리가 그래. 상당히 공들이고 되게 의미 있는 되게 장면이에요. 네, 좀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각색적인 면에서도 어떤 하셨는지. 교수님께서 이제 그 내용에 연출가가 캐나다로 떠나야 하고 하지만 마지막 연극을 해야 하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그 부인과 연출가인 주인공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 연극인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연출님이랑 이야기를 발전해 나가면서 좀 더 풍부하고 풍성한 그런 장소, 공간, 이야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 연출가의 그 모습을 극중극뿐만 아니라 그 극중극을 이제 디렉팅하는 연출가의 직접 모습과 그 안에서 또 다른 갈등 등을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더 이제 공감할 수 있게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나 혹시 또 예. 저는 연출가님과 배우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구남도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구남도랑 덩케르트랑 비교가 돼서 덩케르트랑 구남도의 플롯 전개 방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구남도는 정말 딱 사원 영화라서 관객을 끄고 돈을 벌 수 있는 영화인데 반해 덩케르트는 그런 면이 없는 대신 현실적이고 정말 연출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두 개가 많이 비교가 되는데 아까 극 중에서 그 교수님이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돈 걱정을 하지 말고 그냥 해라. 그게 예술이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결국 이 작품 속에 결국 작품을 완성시키고 그걸 올리지 못하잖아요. 어떤 게 맞다, 어떻게 해야 한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저는 뭐 덩케르크 그 놀란 형님 거죠? 크리스토퍼 놀란 형님과 유승환이 형님 근데 영화를 비교하는 영화 산업은 뭐 영화 하시는 분들도 고민이시잖아요. 자기가 아트인지 이게 비즈니스인지. 그렇지만 아까 저희 연극에서 나오는 그 뭐 예술만 한다 이거를 결론을 못 내리니까 술을 마시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something 난 돈만 쫓을 거야 그러면은 그것도 이상한 거고 그렇다고 나는 자유로우니까 가난하게 살아야지 근데 지나가는 바게트 빵이 보이는 거고 그러면 훔치다 보면 장발장 되는 거고 뭔가 인생이라는 게 빵과 뭔가 신적 양식을 동시에 가져가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녁만 되면 고민하고 사유하다 보니까 여기 술도 마시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밤새 고민하다 정답은 없고 다음날 또 그냥 콩나물국에 하루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뭔가 결론이 없는 거죠 사실. 뭔가 저는 그렇죠. 제 생각은 너무 어려운 얘기 근데 좋은 질문. 제 생각. 이걸로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이제 좀 이게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또 질문 네. 극장 배관료가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그걸 편의점 외 알바로 충당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편의점을 선택하셨나요? 이게 이제 제 선택은 아니고 이제 작가님의 선택이셨는데 저는 처음 이 대본을 받을 때 실제로 저희 선생님께서 극단을 이렇게 하시면서 연출하셨을 때 편의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허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편의점이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 연극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인들 그렇겠지만 어떤 시간제, 타임제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뭔가 일이 있을 때 빨리 갈 수 있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술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는 아주 편의점 알바는 야간 파트타임도 가능하고 시간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4대 보험이 들어간 정규직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예술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저희 스님들 말씀하시는 거는 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너무 안정된 삶을 맛을 보면 인간이 쉽게 엉덩이 떼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거리를 두는 거죠. 큰 돈을 벌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빵을 못 먹어서도 안 돼요. 그거 좀 벌어서 이렇게 아주 부담스러운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네요. 가까이 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든 연극이네요. 또뭐 다음 예. 저도 이제 아무래도 예술을 정말 사랑하는데 예술가님이 나와서 지금 생각하는 예술의 의미는 무엇인지 좀 듣고 싶어요. 예술의 의미는
제가 안민수 선생님 저서의 연극 연출의 책에 의하면 예술은 리듬과 하모니라 그랬어요.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근데 뭐냐면 사실은 그냥 본능인 거죠. 그러니까 더 나와 누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유로운 어떤 세상인 거죠. 그리고 예술이 뭐다? 영어로는 ART, 라틴어로는 아크네, 뭐 테크네, 이런 건 되게 복잡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아트는 그냥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재미난 놀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늘 예술입니다. 이 분장실에서도 예술. 늘 그냥 아주 고급진 향유, 고급지게 향유할 수 있는 놀이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잡스야, 뭔 폰이지? 아이폰도 아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독되면 또 저는 중독입니다. 내가 뭐 그렇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우리가 또 시간 관계상 한 두 가지 정도 질문만 좀 더 받을게요. 저 뒤에 배경이 밤하늘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뭐라? 뒤에 밤하늘이요? 밤하늘. 네네. 느낌이 좀 있는데 그 어떤 걸 표현하려고 저렇게 배경을 하신 건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상수에 있는 플랫부터 바닥까지가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회색 그레이 톤에 뭔가 이렇게 되게 도시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이 현대극 페스티벌이 몬스터폴리스 잔혹도시입니다. 근데 저희는 처음에 이 슬로건이 나왔을 때 저희가 연극을 하는 그럼 연극을 하는 장소가 극장이잖아요. 극장은 보통 세상을 대변하는 시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도시를 저희가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멋있게 서울특별시 중구 어디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뭐 소극장은 또 이게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연극 공부하고 싶으세요? 이게 왜 재밌냐면 이게 여기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뭔가 이 둘러싼 느낌은 제로일 거예요. 근데 저기 하나만 있어도 여기 다 굳이 채우지 않아도 충분히 무언가 둘러싸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오부제적 역할입니다. 밤하늘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래도 제 잘못은 아닙니다. 그냥 예술가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느냐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절충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건 자유롭게. 하지만 저는 예. 저 영화 연극 포스터에 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포스터를 보면은 옷이 두 벌이 겹쳐져 있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의미를 좀 알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거기서 연출을 하시는 그분과 그다음에 그 안에서 또 캐나다를 떠나고 싶은 분의 또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해석한 게 맞는지. 포스터는 사실 저도 지금 두 겹인 줄 이제 알았는데. 그러니까 포스터 두 겹이 옷이 두 겹이 이거를 겹쳐 입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안에 게 두 겹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니 건가요? 전혀 다른 옷이 겹쳐져 있는데. 포스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한 겹 두 겹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턱시도하고 평상복하고 겹쳐 있던 거. 네, 카라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편의점 알바 복장입니다. 그리고 저거를 슬로건으로 떠나고 싶은 저와 연출하고 싶은 저 슬로건으로 내 막공 때 한번 걸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발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픽 디자이너세요? 그러면 다음에 저희 포스터 한번. 참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극에서도 나오듯이 사실 만약에 이쪽 분야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는 또 마주할 현실인 거잖아요. 이게 어쨌거나 아직은 바뀌지 않고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기
연출가나 배우들이나 이제 그런 꿈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혹시 그런 학생들이나 그쪽 분야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그런 저희 스님께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술을 많이 먹는데요. 먹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대학 시절에 막 이랬어요. 막 맨날 아 진짜 뭐예요? 막 이렇게 살았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야 제철아, 야 대학로 다 힘들지. 근데 다 힘드니까 기회 아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절대 여기 영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딜 가나 저희가 뭐 그렇다고 안정된 삶을 산다고 해서 거기에 모순이 없고 괴로움이 없을까요? 그냥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기회는 대학로 곳곳에 어디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이걸 보셨다고 해서 저희가 뭐 이건 현실을 대변하긴 하지만 그것 또한 그 괴로움 또한 이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서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윤표가 다시 편의점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교수 생활을 해서 뭐 이렇게 아이들도 가르치고 하면서 뭔가 다시 깨달은 뭐로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희망과 그다음에 이 연극을 하시려는 학도분이시라면 만약에 뭐 꿈이나 뭐 아니면 미래나 그런 거는 이것도 우리 스승님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그래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기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모든 거는 무덤 속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늘 해피하게 만약에 환갑이 되셔도 늘 도전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회는 늘 어디든 해피하세요. 혹시 뭐 배우분들 중에서 좀 유치한 얘기인데 뭐랄까 무슨 일을 하든 어쨌든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 꿈꾼다면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걸 꿈꾼다면 즐거운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배우 저희 마시잖아요. 우린 못 벌지만 또 마셔요. 그게 또 저희 요새 치치 많이 가요. 안주가 싸서. 네, 3,000원, 4,000원짜리. 뭐 다른 배우분들 보시면 지금 연극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여배우 예.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냥 뭐 거창하게 꿈을 꾼다, 꿈이 배우야 이런 것보다 그런 말을 되게 좋아해요. 막 꿈을 뭐 딱 정해놓고 배우야 이런 게 아니고 하루하루를 내가 어떤 일상을 보내고 싶은지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연기 연습하고 연습실 다니고 연기를 배우고 이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좋으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럼 이제 꿈으로 간다. 꿈은 무조건 이루어진대요. 근데 이제 꿈을 이루고 나서 어떻게 내가 하루를 보내고 어떻게 내가 그거를 유지해 나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그냥 지금 이 연기 하고 싶으면 연기하면 돼요. 돈 벌고 싶으면 돈 벌면 돼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연기학원 선생님 그렇습니다. 오래 해서 있으시다면 주인공이 되라. 회사의 비극일지라. 제가 만든 대사입니다. 이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극장문을 나가실 때 이 편의점 남자라는 작품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런 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